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소희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0일 박진 전 장관에게 다가올 총선에서 서울 서대문을에 출마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박 의원의 공천 동의 여부에 대해 당이 어려울 때마다 헌신해오신 분이라 당의 결정에 수용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서대문을은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선을 한 보수 험지로 꼽히며 현재 공천 발표가 보류된 14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전두환 정권 당시 만들어진 석사장교 제도를 이용했던 분이라며 운동권이 맞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제도를 만든 국민의힘 전신정당의 지도자인 전두환, 노태우 일당에게 따지라 반박하며 공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새로운 미래 이낙연 공동대표가 개혁신당과 통합을 선언한 지 11일 만에 합당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개혁신당의 총선 지휘권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이 대표는 부실한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글로벌 원유 공급의 안전판 역할을 했던 미국의 셰일붐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유가 하락으로 미국의 원유 생산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유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당 의사를 밝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원내 3당이 목표라고 밝히며 동시에 민주당 후보와는 대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야권의 승리를 위해선 지역구에서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범민주 진영의 압승이 희망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에 반발해 전국 전공의 6,415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직서를 낸 전공의 가운데 1,630명은 병원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진료 차질이 예상됩니다.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정 기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면 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하고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주택 거래가 줄어든 가운데 타 지역 아파트를 매수하는 원정 매입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서울 지역 아파트에 대한 원정 매입은 2013년 15.5%에서 2022년 22.2% 등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무주택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이 21일 출시됩니다.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며 기준 충족 시 비과세 혜택도 부여할 전망입니다. 인생은 입체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마치 정글짐처럼 종과 횡이 이리저리 엮여 있다는데요. 과거의 경험이 미래의 어느 시점과 이어져 있거나 현재의 우연한 만남이 미래의 필연을 만들기도 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은 그 무늬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뉴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소희, 조재입니다.